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결국은 비정규직이 된다 2부 정말 고령자는 못쓰는 존재인가 라는 소제목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책 내용에서 작가는 일본의 평균 정년인 60세가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지만 일본은 정규직 일부와 파견직의 대부분은 인재 파견 기업이라는 것을 통하여 채용과 파견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파견 회사는 파견처에 파견 나가는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파견처로 인력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도상으로는 이렇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기업은 일단 파견자 선정은 파견 기업에 맡기고 실제로 파견 온 노동자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기업에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견 노동자의 인권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게 되니 사람으로서 느끼는 모멸감이나 수치심이 엄청나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작가는 취업 박람회의 가이드직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인재기업 담당자는 나이는 있지만 작가가 경제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업을 취재한 이력을 흥미로워하며 취업 박람회에 온 학생들에게 작가의 경험으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취지로 기업 박람회로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행사 파견 날이 되었고 작가가 가이드로 간 부스는 행사 주최 측의 정규직 20대 여사원이 책임자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인사를 건네려는데 20대 여성은 왜 이런 늑다리라며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붕어뻘 되는 남성에게 자신은 정규직이고 작가는 파견직이라는 신분으로 겉모습만 보고 그리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실 자체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5평 남짓되는 창고에 한가득 쌓여있는 쓰레기를 작가 혼자서 치우라는 강요까지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말 그대로 사람을 상대하는 가이드 업무로 파견되었기에 정장에 구두 등 오피스룩으로 입고 간 작가에게 장갑 하나 주지 않고 쉬는 시간 없이 여러 사람이 같이 하여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지시한다는 것이 제 개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 휴직 요청도 거절하며 청소하기를 강요한 20대 정규직 여사원의 얘기는 글을 읽고 있는 저마저도 눈앞에 있었다면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주먹으로 면상을 힘껏 날려주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20대 정규직 여직원의 말은 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기요, 불만 있으면 집에 가던가. 힘든 일을 나이든 작가에게 시키고 굴욕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돌아가면 그날의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노린 악질적 갑질이었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첫날은 잘 넘겼지만 문제는 다음날 측이 일방적으로 작가 때문에 행사장이 지저분해져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일하기로 한 임금은 이유도 모른 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파견처가 파견 노동자를 자기들 사정에 의하여 해고할 경우 다른 곳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동법에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파견법은 파견 회사와 파견처 책임의 소재를 서로에게 미룰 수 있는 맹점이 있기에 결국 그 사이에서 임금 착취, 인권 유린, 정신적 피해 등 수많은 불이익을 파견 노동자의 몫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권의 비정규직도 정년이 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모집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시기에도 60세 이상은 전화 문의를 해봤자 즉시 거절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국책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면 면접 보러 오라고는 하지만 실상 일단 배제하고 보자는 식의 칸막이를 치는 치졸한 연극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지난날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일본 고용시장에서의 고령자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까발리고 있습니다. 60세이지만 시력은 1.2,
100m를 12초에 주파한다는 내용은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40대 중반인 저보다도 작가는 오히려 체력이 좋다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과연 내 주변에 60세에 저 정도의 체력을 가진 이가 있었던가 라는 생각과 비록 오랜 정규직 생활을 하기는 하였으나 작가의 자기 관리의 철저함과 건강에 대한 자신감에 인간적인 감동과 박수로 응원하게 되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작가는 자신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파견직에 지원했다가 거부당한 예를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매뉴얼에 따라 유저에게 기기 방법을 가르쳐주는 업무, 지원 자격은 여성 35세까지라 거부, 수도 수질 검사를 위한 샘플링 승합차로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적객하는 업무, 연령 40대 전반까지, 고령자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제외, 택배 트럭 주차 위반 감시 동승자 40대 미만, 운전사와 장기간 이동해야 하므로 운전사보다 나이 어린 사람 선호, 연장자는 거만하게 굴거나 갑자기 화를 내며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어 절대 태우지 말 것. 59세가 비정규직의 절벽이었으며 60세를 맞이한 순간 사회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파견 근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총리를 중심으로 매번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위한 개혁은 그냥 말일 뿐, 제게는 뒤로 저임금에 자르기 쉬운 이동직을 더 늘리는 현실을 꼬집으며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이런 노동계의 차별과 혐오는 노동계를 넘어 일본 전체에 영향을 미쳐 결국은 국력이 사라지는 현실이 올 것이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책을 읽으며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참 여러가지 생각과 미래의 나의 그리고 주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20년 전부터 미국, 영국을 선두로 자본이 세계화하는 구조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마저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신자본주의 세계화는 이 시대의 피할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외국 거래 자본에 의한 저임금 노동자를 통한 임금 삭감과 필요할 때만 쓰는 타임제 파견직의 증가는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이나 윤리적 기본마저 자본이라는 무기에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 전 지구적 현재의 노동계의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자본이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환경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본이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늘어나고 없는 자에게는 기본적 생계마저 안 되는 현실이 가진 자에게 부의 불평등과 사회적 입지가 너무 편중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8대2의 법칙이 일반적 사회의 모델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정치, 자본 엘리트 20%가 그렇지 못한 80%를 먹여 살린다는 이론입니다. 그 당시 사람 10명 중 2명이 사장, 나머지는 노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1대 9마저 무너지고 외국의 경우는 0.25대 1이라는 수치까지 나아간다고 합니다. 예서와 같이 사장님이 1이 아니라 0.9, 0.65, 0.25 이렇게 소수점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가진 자들에게 부와 권력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사회 구성원이 복지나 일자리와 생존권까지 무너지는 현실이 도래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대선의 기본소득 문제도 바로 이런 사회적 부의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복지와 연관하여 지급 기준에 있어 차등이냐 보편이냐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책보다 얇게 나왔습니다. 26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일반적인 책 사이즈의 3분의 1 정도가 더 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일본의 노동계와 또 그들이 영향을 받는 한국의 문제와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위자들도 아직 논쟁 중인 이슈라 전 아는 게 없어서 대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노동자로서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비와 직장에서의 인간적 인권 보호를 제대로 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